네, 이제 수급 풀고 그다음에 또 시장 소문도 알아보도록 하죠.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목요일 준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수급 봤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매수.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아시아 에쿼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식 분석하는 리서치 하우스가 네. 일본계로 팔렸대요. 그 일본계에서 좋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 대만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뭐 최대의 경쟁자잖아요. 네. 거기도 좋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 뭐 안타깝지만 일부 리서치 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모건스탠이나 해외사나 디램 익스체인지나 네. 여기에 이제 리포트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한때 주가가 좀 어려웠고 고스란히 그 무게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리얼을 까보니까 안 좋지 않거든. 네. 뭐 그런 내용이 비하인드로 이따 캅디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연말 앞두고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엉뚱한 얘기 좀 드리면 지금 어쨌든 봉쇄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제가 한번 양치기 소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했었다가 또 위드 코로나 하면서 또 상승했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매출로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봉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소비 시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소비가 아시겠지만 첨단 소비재인데 그렇게 본다 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T 소비재 쪽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하시실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미국에서 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뭐 상승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미국의 위드 코론의 가장 큰 수혜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의 데이터는 오미크론은 네네. 이 전파 속도는 뭐 굉장히 32배, 굉장히 빠르지만 네네. 중증도가 아직 높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네. 하면서 시간의 문제고 지나면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네. 기대감 뭐 이런 거죠.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퍼져 봐야지 이제 네네. 퍼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JP모간 보건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2022년이 되면 종식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던 것들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그 리포트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네. 변수라면 변수인데 이 국지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러시아가 예. 가스관을 잠궜죠. 유럽으로 나가는 여러 네네. 개의 가스관 중에 하나 잠궜더니 네. 유럽의 가스값이 지금 뛰고 있다. 이 보도가 네네.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네. 이제 주가가 좀 들썩였고 아침에 근데 또 바로 지금 들어온 외신은 네. 웰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푸틴 대통령 사진 나오고 네. 다음 달에 미국과 러시아의 그 회의가 있는 모양이야. 미국이 제시를 했는데 네. 러시아에서 웰컴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도 조울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루 다르게 하여튼 참 네. 국제 정세도 보면은 희한합니다. 네. 자 가스 관련 얘기 네네. 좀 해주시고. 가스 관련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일단은 얘기를 하다가 까먹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아마 이 가스관 이슈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하고 원전이 수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되도록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10월달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메가와트 아워당 지금 현재 175유로. 네. 그러니까 175유로는 23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은 155유로였는데 어쨌든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벨라루스, 폴란드로 이제 거쳐가는 노던 라이트라는 가스관의 밸브를
조금 잠갔다가 이제 꽉 잠가버렸다가 다시 조금 더 열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가즈프롬이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브라더후드라는 가스관, 요거는 1월 수송량에 대해서 구매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타격을 현재 유럽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은 막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아마 폴란드, 독일 쪽과는 야말 유럽 가스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던 라이츠입니다. 노던 라이츠에 대해 가스를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하게 되면서 계속 막 이것도 조울증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조절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2 승인 절차 지연 그리고 우크라이나 긴장감 이런 것이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네. 유럽 쪽에 셰일가스를 팔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럴 수도 생각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수출 인프라를 거의 완공을 다 했어요. 작년에 거의 완공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미국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태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째 소화하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천연가스 수출 쿼터를 늘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독일하고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펄쩍 뛴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의 에너지원이 러시아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맞아요. 근데 이 얘기도 맞지만 결국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팔 곳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유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해안에 수출 인프라를 그러니까 셰일가스 수출 인프라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이유들인데 그리고 이 러시아의 종속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노드스트림 2를 반대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잠그게 되고 그럼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잠그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셰일가스를 팔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확한 분석이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크림반도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반러, 친러 성향이 반반 있습니다. 근데 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그 러시아 친러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 합병되는 거 찬성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에 있던 친러성의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반대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조금 소심한 반응을 하는 게 러시아 가스관을 방해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던라이트 그 노드스트림 2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는데 심도 네. 있게. 지금 계속 깊게 들어가시면은 100분 토론 아, 된다고. 예. 그래서 개장 전에 100분 해버리면은 개장 후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어쨌든 네. 뭐 이런 중요한 이런- 포인트는 네. 지적해줬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35%, 핀란드는 100%고요. 그리고 체코는 78%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가 그 한국전력 이야기 되면서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가 78%가 러시아의 가스관을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도커바니 프로젝트를 만약에 러시아에 줬다. 그래서 러시아에 수주를 했다. 건설을 했어요. 오늘 종목 안 하실 거예요? 할 건데, 요거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 제외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연유를 보다 보니까 이 가스 관련주가 GS에너지, 대성에너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아니라 그 미국의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그 수출 프로젝트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좀 찾다 보니까 삼천리, SK, SH, 에너지화학 요 세 개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삼천리, 예, 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그 삼천리 자산운용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그 죄송합니다. 러시아 아니고 미국의 뉴멕시코 퍼미안 지역에서 그 셰일가스 원유전 게더링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 그걸 이제 해안 쪽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회사가 삼천리 자산운용에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천만 달러인데 이게 공사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이자로 대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수출 프로젝트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주 SK. 네, 그 지주사 지주사. SK, 네. SK 같은 경우에도 브라저스 미드스트림 홀딩스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운송업체인 유레카 미드스트림 홀딩스에 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가 있다 보니까 SK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미국 그 셰일가스 얘기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 묶였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현지 법인 SH 에너지 홀딩스를 설립을 했고 미국 아칸소주의 파예트빌 셰일 지역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SK 그리고 삼천이 SK, SH 에너지 화학이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관련주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서두에 제가 원전하고 이제 조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드스트림 이 가동 승인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험 가동하고 검증 절차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무장관이 현재 그 노드스트림 2 가동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직접 LNG 운반선을 통해서 수출하겠다. 네. 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계 프로젝트가 나온 근거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어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스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이 어려지다 보니까 러시아 그 대체 방안에서 LNG 운반선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극해는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NG 세빙선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LNG 세빙선이 LNG 운반선 대비해서 50%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달러 기준으로 2억 2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50%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북극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다 받게 된다라면은 3억 4천만 달러 척당 3억 4천만 달러짜리 수주가 되는 것이고 한 척당 1억 달러 이상 남겨먹을 수 있는 그런 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봐야 되는 연유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체코가 78%가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천연가스도 이런 그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 원전까지 만약에 러시아에 주게 된다.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0년, 70년 동안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유 때문에 그 체코 도코바니 프로젝트에서 그 숏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됐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가스관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잘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게 발표가 될 거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셰일가스 또 수출하게 되면 또 어디가 또 조바심이 생기냐면은 카타르가 또 조바심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가 지금 120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상의 그 바다에 떠다니는 LNG 운반선이 600척이거든요. 600척인데 지금 수주를 120척이면은 지금 떠다니는 LNG 운반선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게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요것도 어찌 보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럽의 가스관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따라서 북극 프로젝트 그리고 저기 카타르의 노스필드 프로젝트 그리고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시기가 빨라지냐 늦어지냐 아마 요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끼어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런 걸 좀 재밌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요,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네, 상당히 네. 효용성 있는 내용이고 뭐 어찌됐건 노출된 자료라 네네. 할지라도 이걸 취합하고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네네. 중요한 능력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도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세계 지도라는 걸 평면으로 네네. 놓으면은 유럽하고 미국이 떨어져 보이지만 네. 이 지구본으로 이렇게 돌으면 여기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북극계 프로젝트.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가스관을 가지고 위협한다면 미국이 우리 거 줄게. 그죠? 그러니까 CME 이게 시카고 지금 상품 거래소에서 가스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가스는 뭐 이렇게 보다는 미국에서 나가는 가스의 수혜주, 네네. LNG선 네네. 이렇게 정리.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시간 봐서 만약에 계속 네. 이슈가 등장하면 또 준비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나왔으니까 네네. 뭐 아까 이제 삼천리, 삼천리, SK, SH 에너지화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